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역시 지난주와 연계해서 우리 5장 물리치료 문서화 실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5장에 분량이 많은 건 아닌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임상에 가서 정말 꼭 필요하고 또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솔직히 이제 이런 걸 한번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앞에 화면에 보이시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가지고 초기 평가하는 그러한 이 초기 평가지 작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특히 이제 이 표가 좀 중요한 표였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우리가 환자 관리 모델에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환자의 병력, 계통, 관찰, 검사와 측정, 그리고 이어서 물리치료적인 진단, 그리고 예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예후에 따라서 예측 목표, 그리고 어, 치료 빈도와 기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재 결과. 자, 이렇게 이제 환자 관리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수업에 해당되는 건 뭐냐? 병력, 그리고 이 서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병력 부분이고,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계통 관찰, 그리고 검사와 측정이 이제 객관적인 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세스먼트 평가에서 이제 물리치료 감별 진단과 예후, 그리고 예측 목표와 기대 결과까지가 어세스먼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이 치료 빈도와 기간 중재까지가 플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업이라고 했고, 이 수업을 가지고 이제 기초 초기 평가지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환자 관리 계획입니다. 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개요인데, 이 개요에는 수업의 이 환자 관리 모델에서 중요한 바로 이 예후, 예측 목표, 치료 빈도 기간, 중재가 바로 환자의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예후는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간에 따라서 또는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뭐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이 문서화하는 이제 첫 번째로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 평가지 작성을 한번 해봤고, 자, 오늘은 ICF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 평가지 작성을 하는 걸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책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 ICF 모델을 사용한 초기 평가지 작성입니다. 자, 우리 ICF는 뭐 이제 기억이 나겠죠. 만나면 당연히 책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이 ICF 자체가 이제 이 우리가 장애를 분류할 때 특히 활동, 즉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없는지, 그 제약이나 제한 등을 상세하게 분류하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ICF 모델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ICF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즉 개인의 활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를 핵심으로 해서 이런 초기 평가지를 작성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검진, 평가, 진단, 예언, 중재 절차를 포함하고 여기에 의뢰의 이유, 활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가 목표, 그리고 관리 계획. 뭐 관리 계획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포옥이라고 그랬고요. 이 관리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의뢰 이유 항목에서는 현재 상태와 과거력, 약물, 사회력, 이전 기능 수준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활동에서는 각 개인의 활동 및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예와 진단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평가에 목적이 있더라. 이 평가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치료사의 임상적 판단을 통해 평가를 작성하고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의뢰된 진단에 관해 필요하다면 범위를 확정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단을 할 것이다. 이 범위를 확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물리치료 중재에 필요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게 바로 평가의 세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면 이 평가라는 건 물리치료사 여러분의 임상적 판단을 넣어야 되고 그 판단 안에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 자체가 바로 물리치료 중재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의 세 가지 목적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들어간다 그랬죠. 목표. 그래서 전통적인 목표의 접근은 뭐 다 알다시피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ICF 모델을 사용한 평가의 작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 ICF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하자는 거죠. 자, ICF 수준에서, 자, ICF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활동입니다. 참여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류한 게 ICF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 장기 목표에도 이런 부분들이 첨가되면 좋겠다. 즉 참여의 목표, 활동의 목표, 손상의 목표로 제시를 하는 것이 ICF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평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이 목표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자, 스마트는 이제 그 약어고요. 여러분 101쪽을 참고하면 돼요.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서술하는 방법은 A, B, C, D, E 방식으로 서술을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자, 스마트한 목표는 여러분 책에 자, 어디 있나요? 아, 요거는 스마트 전에 여러분 책 같은 페이지 101쪽에 ICF 모델을 활용한 총기 평가 절차입니다. 이건 ICF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활동, 그리고 손상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관리 계획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활동과 손상 이런 것들이 ICF의 중심이 된다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이 ICF를 기준으로 한 총기 평가 양식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게 바로 이제 손상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목표, 그리고 관리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표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ICF를 기준으로 한 평가지 작성의 목표 설정은 이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페이지입니다. 101쪽 표 5-6이고요. 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 자, 스페시픽 특별한 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뭐 특별하다고 해서 뭐 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떤 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손상으로 인한 제한을 회복하고 향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상을 위한 특별한 부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상 부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측정 두 번째가 measure 측정입니다.
정량적 측정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검사하고 측정하는 것은 정확한 도구를 활용해서 수치화된 그런 정량적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시그너블 할당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특별한 과제를 설정을 합니다. 자, 팔을 굽혀 보세요. 서 보세요. 자, 서서 뭐 5초간 눈을 감아 보세요. 그래서 특별한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어야 된다. 즉 가능한 성취 수준을 설정해야 된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지금 팔에 제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엘보우에 제한이 있어서 180도 굽힘이 안 된다. 굽힘이 제한이 있다. 그런데 몇 도까지를 설정을 해서 굽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예, 이런 것들이고, 자, 여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맞게끔, 신체적으로 맞게끔, 특히 경제적 수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뭐 몇 번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 도수치료 같은 물리치료도 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비급여를 해서 이제 환자가 부담하게끔 만드는 항목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도수치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가 페이하고 할 수 있느냐 치료를,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 시간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1주 또는 2주 이렇게 해서 치료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뭐 우리가 기억하기 좋다 그죠? 자, 요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솔직히 임상에서 그렇게 많이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팅을 할 때, 자, 어느 부위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무엇을 시켜볼 거고, 그 과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될 것이다. 간단하고 이게 어떤 순서화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이제 기술을 잘 해야 된다. 그죠? 자, 기술은 A, B, C, D, E 순서로 기술을 해보는데요. 자, 기술, 즉 목적입니다. 목적. 자, 여러분 책은 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02쪽에 있는 표 5-7이 되겠고요. 자, 기술하는 방식은 당연히 환자죠. 환자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뭐뭐 할 것이다. 예, 누구님은 뭐 할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주체가 돼야 되죠. 액트입니다. 그리고 behavior. 자, 어떤 활동, 행동을 할 것이냐. 균형을 잡을 것이다. 물건을 잡을 것이다. 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행동을 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컨디션,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 행동을 할 것이냐. 병원 내다. 아니면 가정의 뭐 욕실에서다. 아니면 자,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 안에 있는 복도에서 할 것이다. 또는 계단을 이용해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디그리, 이제 수준이죠. 정도,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뭐 이거 잘 나와 있네, 그죠? 예. 균형을 잡는다. 어떤 행동이죠.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게끔 해줄 것이냐. 환경은 목발을 이용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그 기능을, 수준을 결정할 것이냐. 목발을 이용해서 6계단을 올라갈 것이다. 또는 뭐 20m를 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ect time, 예상 기간이다. 그죠? 언제? 자, 10분 동안 걸을 것이다. 일주일 내에 계단을 10개를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아주 뭐 기본적인 거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이유는 금방 얘기했지만 바로 습관입니다. 이 차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 글씨도 다 나름대로 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어떻게 쓸 것이냐 습관을 잡고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글의 어떤 형태가 나오듯이 우리가 차팅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작성할 때도 처음부터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ICF를 기초로 한 우리가 초기 평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정된 수업을 이용한 치료 진행 노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그래서 수업은 우리가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기록을 담는 중요한 문서 중에 한 개고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 그죠 환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자, 이 수업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좋죠. 상세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매번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자, 초기에는 이렇게 수업 노트를 하지만 평가할 때마다 환자를 만날 때마다 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 그래서 초기 평가 후에 편하게 좀 작성할 수 있는 수정된 수업의 양식을 해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의 수업 노트와는 좀 별개로 수정된 수업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기록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양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정된 수업을 이용한 치료 진행 노트의 예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책은 표 5-10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 대상이죠? 대상. 그 다음에 평가를 적고, 자, 그리고, 현재 컨디션. 자, 만성적으로 어깨에 이 염증이 있는 그러한 환자고, 목표는 환자 요구를 방향한 목표인데,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4주 안에 통증이 좀 감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의 골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좀 통증이 감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골이고 환자가 요구하는 걸 충분히 반영한 목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으로 기재를 할 텐데 자, 이렇게 그냥 얼핏 보더라도 아주 간단한 기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된 수업의 치료 진행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관적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 자, 환자의 주관적인 반응, 그리고 제한과 참여 변화에 따른 환자 기록. 자, 이게 지금 활동, 참여 이런 말들이 들어갔다, 그죠? 자, 그래서 뭐가? ICF의 내용들을 접목한 그런 수정된 수업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환자의 주관적 반응, 그리고 활동과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온열 치료 시 통증이 증가되었어요. 또 치료할 때 약간 따가움이 있었어요. 환자의 주관적인 반응이었고, 그리고 활동과 참여. 자,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참여, 테니스 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게 바로 subject S의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object, 자, state, update, 현재 상태와 intervention, RS, 처방입니다. 처방. 자, 요 현재 상태와 처방에 대한 내용들 볼까요? 자, 현재 상태. 자, 오브젝트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그런 평가 도구들을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옷 입기 할 때 통증 지수가 한 6점 정도 나왔고, 따라서 ROM을 체크해 보니까 자, 굽힘이 120도고 자,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20도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력을 보니까 플렉션에서 4에서 5 정도의 등급이 나왔고, 이스터널 로테이션에는 역시 4에서 5 정도의 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온열 치료, 요거는 예, 아이스네요. 아이스 팩을 한 5분 정도, 그리고 예, 초음파 치료, 뭐 이러한 세팅, 뭐 1메가헤르츠 이러한 세팅을 가지고 5분 정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엑사이즈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어깨의 플렉션, 이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을 한 20분 정도, 그리고 통증 감소를 위한 교육 10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이 오브젝트의 현재 상태와 중재, 처치까지 들어갔고, 자, 그리고 조금 더 예, 평가, 이제 본격적인 중재에 앞서서, 중재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평가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환자와 연관된 지도를 포함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끔 중재 빈도, 강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수정된 목표가 있을 때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하는 게 바로 어세스먼트 평가에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평가라는 말보다는 어세스먼트가 좀 더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들은 어깨 강화 운동 초음파 중재를 위해서 증가와 통증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 2점으로 감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테니스 활동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세 교정들을 설정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어세스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플랜, 추후 중재 계획, 그리고 다른 뭐 가정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인 기술된 내용을 보니까 위팔도갈래근, 또 세갈래근의 추가적인 강화 운동이 플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지속적인 컨티뉴어스 US 이제 초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과 RM 훈련을 조금씩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 프로그램을 교육할 것이다. 이게 이제 플랜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다, 그지? 그리고 여기에 활동의 제한, 참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뭐 테니스 동아리로 활동할 것이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까지 삽입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예, 일단 기회가 되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원 노트에 대한 작성입니다. 자, 태원은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초기 평가, 중간 평가, 이제 마지막에 태원 평가에 관한 노트를 작성하는 거고, 자, 여기는 예, 뭐 태원이 이제 가정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거라 가정 방문 프로그램 노트가 작성이 되고, 이러한 노트는 가정 방문 물리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예, 퇴원 일지 양식은 뭐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퇴원을 의뢰한 이유 기술해야 되고, 현재 상태, 평가, 목적, 그리고 퇴원 후의 계획 등이 퇴원 일지에 좀 들어가면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얘가 여러분 책에 106쪽에 이런 퇴원 일지 양식에 맞게끔 표 5-13 쭉 그 예시가 좀 나오니까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가정방문 프로그램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가정방문 물리치료에 대한 이 근거 또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고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금방 봤듯이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액티비티 지도, 예방 지도, 운동 지도 이런 것들이 가정 방문 프로그램 노트에 좀 기대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